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까지는 거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13도로 출발해 아직은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 오늘보다 더 올라 한낮에 30도를 육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면서 나들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가정의 울타리가 아닌 일시보호소인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원주시 최초 공공 어린이 도서관인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임시 개관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이 될 도서관에 대해서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정리해드리죠. 5월 3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과 사단법인 진부면 번영회는 어제 평창군청에서 장난감 도서관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부면 번영회는 6월부터 2027년까지 장난감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합니다. 평창군은 해마다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평창 장난감 도서관은 진부면 평창 송어 종합 공연체험장 2층에 들어섰으며 천여 개의 장난감과 육아용품 등을 대여할 예정입니다. 횡성군과 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등은 어제 횡성군청에서 횡성한우 중동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중동 수출을 위한 고품질 한우 생산과 국내 최초 할랄 인증 도축 등 수출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읍니다. 또 6월 30일 두바이 유통 외식업체 등을 방문해 횡성한우 홍보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원주와 속초, 횡성의 지역아동센터 28곳에 대해 환경안전진단을 벌입니다. 주요 진단 항목은 실내 마감재와 공기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입니다. 환경진단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요.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포함되면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 가족 단어만 들어도 온기가 느껴지죠. 하지만 누구나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가정의 울타리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쉼터라는 곳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호하고 때로는 성장하는 시기까지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 쉼터 이성준 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원도에 청소년 쉼터가 몇 곳이 있고 대략 어느 정도의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네. 가정박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 청소년 쉼터는
도시설 6개소와 원주 2개소를 포함해서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기간과 핵심 기능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도내 청소년 인구 약 23만 명 중에 연간 1,2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함으로써 도내 청소년 인구의 약 1%가 연간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청소년들이 쉼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과거의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통해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제 갈등으로 인한 가출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러나 현실은 가정에 돌아갈 수 없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가정 내 갈등과 폭력, 학대를 피해 탈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의 해체가 돼서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임으로 인한 가정 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와 같이 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현실을 바로 알고 알리려는 인식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를 찾게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미성년자라면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들을 네. 피해서 쉼터를 찾았는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쉼터의 위치까지 부모가 알게 되는 현실이 돼서 결국에는 가정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 그 법령 관련해서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쉼터 입소 시에 가정 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사례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예. 또한 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72시간 내외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청소년 쉼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현장의 일부의 충돌과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좀 필요하고요.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시보호 기간에 대한 부분을 연장하거나 청소년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해당 시설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규정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에 따른 한계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가출 사례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추후에 복귀하거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보호, 상담, 교육 문화 활동의 지원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사회 적응 훈련, 그리고 진로 탐색 프로그램, 학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체험 활동과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전문화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온 청소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듣는 방식일까요? 욕구조사를 통해서, 사전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상담과 기본적인 진로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분야의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군요. 좋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대부분 이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청소년 쉼터를 모르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그로 인해 이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에 이제 도내 18개 시군 청소년 안전망은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그리고 경찰, 청소년 유관기관 등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도일시 청소년 쉼터 255에 1005번 그리고 원주에도 있습니다. 원주 일시 청소년 쉼터 742에 0924번 그리고 또 원주 여자단기 청소년 쉼터 761에 7591번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강원도 청소년 쉼터는 24시간 상담과 출동 그리고 긴급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열려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락 가능한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청소년 쉼터를 검색해보면 뭐 따로 홈페이지도 있고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각 쉼터별로 기본적인 캠페인과 SNS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의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쉼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SNS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네. 청소년분들이 SNS를 많이 보니까 적절한 수단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거리를 배회하다 보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청소년 쉼터를 꼭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가정 밖 청소년을 향한 시선에 대해서 사실 뭐 구체적인 이유도 모른 채 그 자체만 놓고 때로는 우리가 단정을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향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가출 청소년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가정 밖 청소년 범위를 확대해서 원가정의 지원이 없는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과 주거 취약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기존의 가출 청소년의 개념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려 한다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이제 도내 8개소 쉼터는 연합 아웃리치 거리 상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캠페인 등 내용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현실을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도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예, 단순히 용어,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시작점이 일단 이루어졌고 우리의 인식 개선이 중요해 보이네요. 끝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앞서 원주에 있는 청소년 쉼터를 소개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전국적으로 쉼터가 총 140여 개가 개소되어 있고요. 그 이제 지역에 상관없이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어느 지역의 쉼터도 모두 이용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네.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시 청소년 쉼터 이성준 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최초 공공 어린이 도서관인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지난 24일 임시 개관하고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탄생하게 된 계기부터 알려주시죠. 네, 원주시에 따르면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은 원주의 어린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특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하는데요.
네. 단순히 책만 읽는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다소 시끄러울 수 있어도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생각자람 도서관은 무실동 중앙공원 2구역 내 연면적 2,558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는데요. 1층 어린이 자료실은 초록빛의 색감으로 숲길, 숲속나무, 아치형 모양의 동굴 등 숲속에 있는 듯한 공간에 형형색색의 가구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고요. 이동식 전시 서가를 활용한 북큐레이션, 교구를 활용한 자석놀이,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 높은 천고가 돋보이는 탁 트인 계단식 서가가 있고 아이들이 화면을 터치하고 색칠한 그림을 스캔해 3D로 구현되는 다면형 미디어 아트도 아트 갤러리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2층 가족 자료실은 하늘빛 벽면을 배경으로 나무집에서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하늘 도서관으로 꾸며졌고요.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강의가 진행될 문화 강좌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꾸리는 동아리실도 2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임시 개관인데도 도서관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시에서 하는 SNS에서 홍보 글을 보고 왔어요. 지금 가오픈 기간이라고 해서 아이가 쉬는 날 맞춰서 와봤습니다. 원주시에 어린이 관련된 도서관이 많이 없는데 여기 최초로 오픈했다고 해서 와봤는데 꽤 잘 돼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지금 5살이요. 이게 어린이가 딱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신발 벗고 놀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지금 알려주면서 책 같이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주말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평일에 자주 데리고 올 예정이에요. 이번에 제1기 어린이 사서도 모집했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의 역할 궁금하고요. 또 도서관 이용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어린이 사서단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했고요. 15명을 선정해 다음 달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이 사서단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도서관지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북큐레이션 도서 추천, 도서관 홍보 활동,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되고요. 참여한 어린이들 에게는 위촉장 수여, 대출 건수 확대 및 도서 대출 기간 연장, 도서관 프로그램 우선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은 지난 5월 24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요. 매주 월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관내 공공도서관과 동일하게 1인당 6권씩 대출 가능하고요. 예약 도서, 타관 반납 서비스, 북스타트 배부 등을 이용하실 수 있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서관 이용은 원주 시민이면 모두 가능하고요. 원주 시립도서관 정회원이면 별도의 카드 없이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어린이 도서관팀 김선영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 임시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서 오는 6월 14일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7월에서 8월 여름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방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부터 하반기 시즌에는 초등 1학년부터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책을 읽은 후 생각하고 토론하는 어린이 독서 동아리와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최초 어린이 도서관 개관이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관과 동시에 도서관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에 꿈꾸던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직원 모두가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생각자람이라는 도서관 이름처럼 어린이들의 생각과 행복이 쑥쑥 자라나는 어린이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다양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대표 예술축제로 자리 잡은 행사죠. 2025 춘천 마임축제에 대미를 장식할 행사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로 37회를 맞는 춘천 마임축제는 지난주 일요일에 개막 난장이죠. 아수라장으로 시작했는데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을 모티브로 몸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예술로 풍경을 만들어가는 몸 풍경을 주제로 춘천 전역을 마임 무대로 꾸민 이번 축제에 대미를 장식할 밤샘 난장, 도깨비 난장이 바로 내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네. 도심을 뜨거운 축제장으로 만들어온 도깨비 난장은 춘천 마임 축제의 킬러 콘텐츠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올해는 불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난장을 마임 퍼포먼스 위주로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난장은 내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무려 15시간에 걸쳐 이어지며 달빛 아래 몸 풍경을 발산할 예정인데요. 국내외 37팀이 새벽까지 관객들을 만나는 이날 프로그램은 불 퍼포먼스와 시민 참여형 몸 움직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청년 기획단의 깨빗장의 기획 공연, 불 설치 미술 등으로 춘천의 밤을 밝힌다고 합니다. 와, 문구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을 모티브로 해서 몸 풍경을 주제로 이제 밤샘 난장, 정말 15시간이면 밤샘을 하는 거네요. 그죠? 도깨비 난장이 열리는 건데 꼭 봐야 할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밤 11시에 펼쳐지는 제작 공연 로마니 나이트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로마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랑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집시 또는 보헤미안으로 불리는데요. 네. 집시 음악과 한국 무용, 현대 무용이 어우러진 무대는 댄스 컴퍼니 틀, 현악기 연구소, 킬링 모아시가 함께 만들 예정인데요.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이 만나서 각자의 개성을 버리지 않은 채 집시들의 희노애락을 연주하는 공연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마임 예술가 그룹이죠. 한국 마임 협의회의 해프닝 마임 퍼포먼스 몸풍경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정훈, 윤성환, 김찬수, 이경렬, 이태건, 마이미스트는 한정된 무대가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불시에 공연을 열며 5인 5색의 무대를 펼칩니다. 달밤에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 이어지는 이번 도깨비 난장은 새벽 4시 50분 이두성 예술감독의 담는 마임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공연과 야심한 밤을 밝히는 불 퍼포먼스를 마음껏 즐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면 정말 해가 뜰 때 정도에 이제 막을 내리는 거네요. 네, 달밤에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이었고요. 자, 춘천에서 또 현재 전 세계 인형극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춘천 세계 인형극제도 한창이죠. 맞습니다. 지난 24일 개막한 춘천 세계 인형극제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데요. 1989년 인형극을 사랑하는 몇 명의 사람들로 시작된 작은 꿈이 37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제는 세계라는 이름이 붙은 축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매년 9월에 개최했는데 올해는 유니마 총회와 함께 5월에 열렸어요. 네. 유니마는 1929년 체코 프라하에서 인형극 제작자와 애호가들에 의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 인형극 연맹으로 인형극을 사랑하는 이들의 교류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데요. 이 유니마 총회는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유네스코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전 세계 인형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거든요. 그래서 축제 기간 현재 춘천 인형극장을 비롯해서 1989년 축제가 시작된 어린이회관이죠. 현재는 KTNG 상상마당 춘천이라든가 그리고 춘천 문화예술회관 등 도시 곳곳이 예술로 물드는 만큼 국내외 최정상 인형극단들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도 놓치지 마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제 소식 전해주셨고 또 원주에서 주말에 펼쳐지는 각양각색의 공연 소식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강원 민예총 원주 지부는 내일 오후 2시에 댄싱 공연장, 주차장, 승설 공연장에서 2025 원주 시민 단오놀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오를 맞아 온 가족이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며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축제로 진행되는데요. 창포 머리 감기, 단오부채 만들기, 전통 제기 만들기, 투어 던지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단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공연마당에서는 색소폰, 아코디언, 퓨전 장구 등 다양한 연주 공연이 펼쳐져 흥을 더합니다. 다음으로 아파쇼나타 윈드 오케스트라는 같은 날 오후 4시 치악예술관에서 원주 시민을 위한 가족사랑 특별 연주회를 엽니다. 정영규 지휘자의 지휘 아래 지역 관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 연주 단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고요. 끝으로 원주문화재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당구 근린공원 열린광장에서 한여름밤의 꿈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지역 공연 활성화를 통해 생활 및 전문 예술 공연 단체들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클래식, 힐링, 댄스, 밴드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주말에 다양한 공연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예, 원주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다양한 공연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